자, 오늘은요, 어떤 지정학적인 사건 하나가 우리 지갑 사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건 이 헤드라인 하나에서 시작되는데요. 이란이요,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거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달러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먼저 이란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지금 이란은 미국의 아주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게 바로 이 스위프트망에서 차단된 건데요. 그 결과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여기 그래프 보시면 물가 상승률이 무려 62%예요. 우리나라가 2.2%인 걸 감안하면 상상이 가시나요? 자기네 나라 돈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거죠. 이러니까 당연히 달러를 대신할 다른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란이 대안으로 선택한 이 기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우리가 흔히 아는 비트코인 같은 건 가격이 막 롤러코스터를 터잖아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 그대로 안정적인 게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가치를 미국 달러 같은 실제 자산에 딱 1대1로 묶여두는 거예요. 그래서 1 스테이블 코인은 항상 1달러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이란한테는 정말 매력적인 겁니다. 기존의 스위프트망을 완전히 건너줄 수 있거든요. 이건 뭐 은행을 거치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한테 카톡으로 사진 보내듯이 바로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빠르고 직접적이고 무엇보다 제재로 막히러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 하나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기존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2에서 3% 정도의 수수료가 붙거든요. 이걸 완전히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작은 돈 같지만 국가 단위의 거대한 거래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역설이 하나 나옵니다. 분명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피하려고 이걸 쓰는 건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 1코인은 1달러다 라는 약속을 지키려면요. 그 가치를 보증할 담보가 필요하잖아요. 그 담보로 가장 안전하고 인기 있는 자산이 뭐겠어요?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늘면 늘수록 미국 국채를 사려는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 제재를 피하려던 기술이 미국 정부에 빚을 사주는 셈이 되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결제 수단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자산이 코인이 되는 이른바 토큰화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0억 원짜리 강남 빌딩의 아주 작은 지분을 살 수 있다면요? 아니면 피카소 그림의 한 조각을 소유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바로 자산 토큰화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미술품 같은 모든 것들을 잘게 쪼개서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블랙록이나 JP모건 같은 세계적인 금융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펀드를 이렇게 토큰으로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어요. 흐름이 이미 시작된 거죠. 자, 이렇게 전 세계는 정말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한국은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보시면 유럽연합, 미국, 일본 모두 2023년에 발빠르게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시장의 규칙을 정한 거죠. 그런데 한국은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 논의가 지금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한참 뒤처지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쟁점 때문입니다. 첫째, 누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느냐? 업계에서는 기술력 있는 회사면 누구나 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한다고 하고, 정부는 안정성을 위해 은행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둘째는 거래소 지배구조 문제인데요. 창업자의 지분을 줄여서 회사가 사유화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 업계는 반대하고 있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러는 동안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시장의 크기가 얼마냐면요. 9천조 원입니다. 2030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 규모가 이렇다는 건데요. 이건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한국의 미래에 중요할까요? 이건 그냥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시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화폐 주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모든 디지털 거래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걸 경제 달러화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미국의 통화 정책에 완전히 휘둘리게 되는 거죠. 원본 자료에 나온 비유가 아주 와닿는데요. 마치 우리가 우리말을 잃고 영어만 써야 하는 상황과 같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정부의 규제 안에서 안전하고 강력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기만 하면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K-팝이나 게임 같은 우리 산업들이 해외에서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원본 자료에 나온 한 전문가의 말이 이 상황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시간이 경쟁력이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시장 패권을 잃는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주저하면 이 시장은 영영 우리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스마트 냉장고가 AI로 알아서 부족한 식료품을 주문하고 결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순식간에 끝내는 그런 세상이요.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하는 미래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기술은 이미 준비가 됐습니다. 이걸 활용하려는 기업들도 준비가 됐고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제도, 법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과연 한국은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